깔끔하게 제가 슈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슈팅 내용은 뭐냐면 코로나19 여자 까는 거 확 하면 쳐불겠습니다. 얘가. 이재명 후보께서 먼저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 격파를 보여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격파! 손님 격파!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들께서 어퍼컷 세리머니를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 후보님의 어퍼컷 세리머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압승을 위해서 윤석열 후보가 승전보를 울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윤석열! 자, 이제 16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관련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유세 현장에서는 이 후보들의 퍼포먼스 경쟁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지난 주말 코로나19를 물리치겠다면서 이 발차기도 했고요.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태권도복을 입고 연단에서 송판 격파 시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리머니가 요즘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글쎄요, 이재명 후보가 이 어퍼컷 세리머니에 대응하기 위해서 새로 개발한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들리기도 하는데 자, 이재명 후보의 이른바 발차기 부스터슛 세리머니를 두고 국민의힘 측에서 어떤 분들은 이거는 그 허경영 후보가 했던 걸 따라한 거다 뭐 이렇게 또 폄훼를 했더군요. 아니 뭐 좀 약간 비슷한 느낌이 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선거가 우리 주권자들의 축제다라고 얘기도 하기 때문에 네. 후보들이 이렇게 활기찬 모습 보여주시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희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어퍼컷 세레모니는 뭔가 자연스럽게 흥이 올라서 나온 반면에 이재명 후보께서는 퍼포먼스를 좀 준비해 오신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좀 들고요. 최근에 저희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세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선거전에서 이재명 후보께서 저희 아이디어를 계속 차용해서 쓰세요. 네. 뭐 AI 윤석열도 그렇고요. 한 줄 공약 이렇게 짧게 남기는 메시지도 그렇고 최근에 저런 퍼포먼스도 그렇고 심지어는 마스크 벗는 것도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비난하시다가 또 본인도 마스크를 벗고 나오시더라고요. 심지어 네. 연설문 뭐 비판도 하시다가 본인도 연설문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또 좀 꼬이시기도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 보면 이재명 후보께서 조금 너무 따라가는 모양새로 오시는 게 네.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아닐까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뭐 즉흥적으로 한 건 괜찮고 준비하면 뭐 안 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뭐 네. 좋은 거 준비해 올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꾸 따라하는 거 아니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윤석열 후보가 그 이른바 현장의 열기를 그대로 네. 수용을 해서 좀 즉흥적으로 세레모니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네. 보통은 후보들이 그런 이제 세레모니를 하지 않았던 건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는 입장에서 좀 겸허하게 가야겠다라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현장의 열기가 뜨거워도 좀 자제를 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쉬웠다. 거기에 반해서 이재명 후보는 그런 맥락이 아니라 좀 준비를 해서 뭐 코로나 시국을 좀 격파하겠다 해서 격파 시범, 뭐 그리고 발차기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인 네. 것보다 준비를 한 이유는 거기에 의미를 담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예, 네, 좋은 알겠습니다. 의미죠. 네. 네, 뭐 국민들이 판단할 부분이죠. 자, 이재명 후보의 어제 유세 현장에서 일부 지지자들이요. 이 언론 취재진에게 야유를 보내고 발길질까지 하는 모습이 발생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언론에서 전 맨날 욕만 합니다. 저는 요만한 게 이만하게 나옵니다. 상대방은 이만한 게 요만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알고 있지요? 진실을, 정의를 여러분 우리는 촛불을 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세계 최고의 시민들입니다. 이 세계 최고의 시민들이 몇 가지 영상과 가짜 뉴스로 장난친다고 속아 넘어가겠습니까?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언론이 맨날 본인만 욕한다 이런 취지로 발언을 하자 일부 지지자들이 이 유세 현장에 있던
언론 취재진들을 향해서 발길질을 하거나 또 풍선이나 이 유세 도구로 머리를 툭툭 치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행위를 단호하게 조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두고 이 지지자들을 좀 자극한 게 아니냐, 언론 탓을 한 것은 조금 지나친 발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우리 장유미 변호사도 이 사실은 기자 네. 생활을 꽤 오래 하시다가 네. 지금 변호사를 하신 건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상황은? 저는 후보가 이제 공개적인 유세장에서 언론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한 것과 이런 폭행 사태로 이제 비화가 된 거는 좀 분리해서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지자들이 본인들의 우호적이지 않는 언론사라고 그냥 자평을 하면서 폭행까지 한 건 도저히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맥락에서 민주당도 좌시하지 않고 엄중하게 생각하겠다는 취지의 논평을 낸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다만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최근에 민원련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이 두 후보의 부인 리스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뭐 종편 4사가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한 17분을 다룬 데 반해 김혜경 씨에 대해서는 170분 이상을 다뤘다라는 이런 어떤 객관적인 지표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취지의 호소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네. 부분과 또 별개로 지지자들이 개인적으로 기자들에 대해서 린치를 가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니 언론이 비판을 할 게 많으니까 비판을 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패배의 징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안 되는 집안이 원래 언론 탓하고 남 탓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방금 김건희 씨, 김혜경 씨 얘기를 하셨는데 김건희 씨 관련한 논란이 구체적인 팩트나 증거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녹취록만 나왔던 반면에 김혜경 씨와 관련해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영수증이라든지 사진이라든지 많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증거와 함께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사가 보도 가치를 판단함에 있어서 김혜경 씨와 관련된 내용들을 더 많이 다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히 김건희 씨 논란이 개인의 그냥 정치적인 뭐 어떤 의견에 관한 것이라면 김혜경 씨는 공적인 그런 부분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1차원적으로 비교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지자들이 이 취재진을 향해서 물리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맞습니까? 네, 당연히 그래서 안 되는 알겠습니다. 일이죠.